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가문이 많고 막 이러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시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도입니다. 저는 제게 불교하고 인연이 됐던 게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95년인가 96년 그때쯤인데요. 예를 들어서 포교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어린이 법회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레크레이션을 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레크레이션을 배우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우리 불교 쪽에 이렇게 레크레이션이나 뭐 이런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른 종단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데 가서 그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어린이 법회를 진행을 하고 어린이 법회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교에 인연이 되고 그 다음에 점차 확대되면서 제가 이제 이 인생을 좀 불교하고 같이 하는 이런 직업을 갖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행사나 축제나 이런 분야는 조금 이렇게 즐겁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영상을 보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첫 교시는 한 5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시고 50분 정도 하는데 첫 시간에는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 불교 기획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강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해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이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바탕을 자료를 가지면서 사례를 들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9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축제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막 이러면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젊은 세대들하고 어떻게 공감을 할 건가 이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좀 보고 있어요. 유튜브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유튜브 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시고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 종단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 불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광화문 정등식을 이렇게 기숙사진탑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등식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잘 되어 있는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과정들을 같이 짧게 그러니까 쇼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1분 안에 모든 함축된 내용들을 다 전달해야 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등회나 부처님 오신 날 시작점을 정등식으로 처음에 입제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해년마다 다른 테마의 장엄물을 만들어서 정등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을 보면 홍보를 하거나 막 이러면 가장 매개체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잠깐만 조금 이따가 하고 어제 저녁에 조금 피곤하셨는지 자꾸 프레이가 좀 늦어지고 계신데 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에서 보면 홍보를 하거나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현수막 부분들인 거예요. 현수막 부분이나 이런 건 다 어디도 행사를 할 때 제작을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잠깐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감고 이게 내려오니까 안 되니까 이쪽 위로 가가지고 구조물에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기면 내려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당겨가지고 바다처럼 여기 당기거든요.
그러면 현수막이 배가 되게 되죠.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요거하고 여기가 그냥 고정만 시켜주면 돼요. 고정만 시켜주면 이거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끈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현수막은 이렇게 해서 3cm, 5cm 사이에 이렇게 잘라지면 밀려도 이만큼 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이걸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홍보기 때문에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현수막을 거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 행사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그게 잘 보여야 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매듭법으로 가지고 이렇게 제가 쇼츠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런 정보를 좀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광고부터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 보시면 행사 기획 시작입니다. 자, 행사 기획 시작에서는 우리 구분을 좀 하면 불교 행사, 그 다음에 기획자의 역할, 그 다음에 성공적인 행사 기획이 또 필요해서 그렇게 카테고리 좀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행사 기획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불교 행사의 기획 시작은 이렇게 4가지로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분을 한다면 불교 예술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사음악회든가 뭐 음악을 필요하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을 했던 부분들이 문화, 그 다음에 음악, 그래서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불교니까 우리 불교에 가시는 스님들이시든 뭐 정사님들 뭐 분들이 꼭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법의식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들이 한번 그 주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찰이든 종단이든 어디든 시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추대를 했을 때 법회를 열어서 알리는 그러한 거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5번에가 있는 연결이나 다빈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 관련되어 있는 것을 5종류로 해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늘 저희 멘토가 계세요. 멘토 계시고 제가 어렵거나 무엇이 막히거나 무엇을 할 때 항상 그분이 한 말에 대해서 꼭 되새기면서 그걸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사람이 태어난 것부터 그 자체가 축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30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 멘토에 대한 그 분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천사입니다. 오늘 강연을 하실 우리 이상종 선생은 저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저는 우리 이상종 선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부터 축제다. 왜냐면 이 세상에 있던 인연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또 인연을 맺고 그런 과정 절차가 다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그 축제처럼 아름답고 늘 환희에 찬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이상종 선생님 오늘 멋진 강의를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상종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 어른하고, 어쨌든 저는 이 어른하고 같이 이렇게, 어쨌든 제가 막히거나, 협조가 필요하거나, 또 도움을 받거나, 모든 걸 할 때는 늘 전화를 하거나 같이 하셔서 하면은 항상 말하는 게, 그 직업 관련되어 있는, 여튼간 자기의 주제를 딱 가지고 진행을 해라.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서 잠깐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행사 기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꼭 왜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탑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 계획이라는 것은 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뭐냐면 행사나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는 사실 실무자들이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날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어른들이나 그거에 대한 총우에 계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아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이거가 끝을까지 쭉 이어지는 거에 대한 거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은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기획을 알아야지 제가 내 스스로의 기획을 만들고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행사 기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왔던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역사,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행사나 축제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목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되는 분들께서는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제일 카테고리는 육가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가원칙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나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부분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면 좋은 계획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획자의 역할입니다. 기획자의 역할은 불교 행사는 마찬가지로 뭐냐면 그 행정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파악하고 전체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키는 일만 딱 한다고 하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실행을 하고 전부 다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교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자 역할이라는 부분들은 행정을 넘어서 행사 전체를 파악하고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적인 그 행사 계획이라는 것은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행사 계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체크리스트로 기반을 합니다.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내가 하고 누가 하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항목을 전체 한 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체크하면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 볼까 그러면 체크리스트 관련되어 있는 요령, 그 다음에 사례, 만드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참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의 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목표 설정, 그 다음에 주제 설정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나 어떤 행사를 만들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취지나 이런 거를 명확히 본인이 숙지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달을 할 수 있거나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방향성을 잡고 쭉 가는 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무자들이나 분들이 방향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판단이나 형태가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렵든 간에 그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꼬이거나 그 행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딴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상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어떤 참가자가 여기에 참석을 하냐.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게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냐,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냐. 내용 파악에 대한 인원의 그 구성원들에 관련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원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거나 구성을 하거나 뭐를 만들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앉아 계시는 참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참여하신 분들의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 그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님들이나 뭐 정사님들이나 신부자분 되신 분들도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다 해서 젊은 친구 문화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연세 드시고 장년층의 타겟을 잡았을 때 그분들의 문화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고민스러운 게 너무 많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불교에서 마찬가지로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요소들은 뭐냐면 이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들. 뭐냐면 기존 세대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와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미래 사회에 같이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획자들이나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뭐냐면 청소년이나 젊은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음악적인 요소를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요소에서 랩이나 이런 종류에서 젊은 친구들이 랩을 좋아하고 락을 좋아하고 이렇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같은 경우 젊은 친구들이 트로트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NS나 이런 데 여러 번 보는 것처럼 뭐가 있냐면, 나이 드시거나 장년층에 계신 분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젊은 세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접근 방법이 서로가 내 생각에 딱 갖춰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에 관련된 폭넓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각 환경적으로 본다고 하면, 환경에서 본다면 각 사찰이나 종단이나 큰 사찰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구조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종목들이 많아서 각 분야별로 딱딱 나눠져서 뭐 행사팀, 무슨 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일반 사찰 같은 경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혼자서 다 역할을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종무소 갔다가 행사 때 할 테니까 이거 갔다가 또 저기 가니까 불편함이 없다 그러니까 처사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갖다 놔라 이러면서 모든 거를 본인이 집중화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조직이고 그 조직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넓혀야지만 해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조직을 넓혀야 되고 이러는 거가 누구도 다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받쳐지거나 규모가 받치거나 이렇지만, 지금의 현대 상황에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이다 이거죠. 왜냐면 그 사찰이나 예를 들어 정단이나 여기부터는 대부분 구조들이 자원봉사 제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 즉 기획자 입장에서는 잘 역할을 분담해서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킬 거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할 때 사찰이나 거기 가서 인원에 관련돼 있는 거를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명, 30명 옵니다. 제가 저번 주가 2주 전에 의정부에서 포지라는 그 젊은 친구들하고는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서 왔습니다. 오셔가지고 뭐냐면 30분이 오셨어요. 30분이 오셨는데 정확하게 2분, 3분만 일하지 28명은 일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몰라요. 몰라. 내가 뭘 할지 모르고 그냥 앉아 계셔가지고 김밥 드시고 그다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 가서 예를 들어 행사에 직접적으로 10분, 20분 남았을 때 어른들이 우선 뭐 없냐, 뭐 갖다 놔라, 뭐 갖다 놔라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사 관련되어 있는 게 굉장한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주지스님하고 보살님하고 종보소에 2-3명 계신데 이걸 다 해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기획사나 이런 데 그냥 던져주는 거잖아요.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 그러면 우리들은 의전만 하고 막 이런 부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올바르지는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에 대해서 보면 행사의 가장 육성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제가 여기까지 30년 동안 하면서 프로그램도 좋고 그 다음에 홍보도 좋고 또 다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가장 욕을 먹고 가장 거기에서 정말로 이 행사가 잘못됐다고 평가 기준치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의전이에요. 의전이에요. 그러니까 의전에도 그 행사는 자체가 참가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제일 요소 중에 많은 그 핵심적인 것은 의전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의견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우리 절이나 우리 정당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와서 참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왔는데 자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와 있는데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시면 그걸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갔다 앞에 갔다가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종단협하고 이 강의를 제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과연 우리 실무자들 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던져줘야 되냐. 솔직히 말하면 저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한 부담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저한테는 전부 다 고객님들이죠. 월드 고객님들이죠. 왜냐면 저는 축제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하지만 사찰이나 여러 데서 행사나 축제 문의를 하거나 이래서 디자인을 하거나 가서 그 행사를 한 30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공통점의 딱 시작점은 뭐냐면 딱 그거예요. 준비예요. 준비가 굉장히 뭐냐면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게 체계적이지를 않더라. 그러면 내가 며칠날 이 행사가 잡혔다. 그럼 내가 이 행사 관련된 있는 부분들이 내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할 거냐, 2달 전부터 준비를 할 거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어른이 시키니까 난 요거만 해. 이러다 보면 마지막에다 몰려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 생기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주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내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 말하면 하나, 둘, 셋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한 장에 전부 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파악하는 부분들이 기획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덕목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자가 무엇이고 기획자 되시는 분의 소형이 뭐고 기획자에 계신 부분들이 어떤 거냐는 거는 사실은 인터넷이나 네이버나 이런 부분에 보면 기획자의 역할, 기획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문화이나 문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실천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의 하나의 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원에 관련되어 있는 규모에 관련되어 있는 역할인 거죠. 그렇다 보면 그걸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 파악이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씩 자기가 체크를 하셔서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런 거를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획자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박수 한번 주시면 저희들에서 근데 정사님은 뭐 마음에 안 드시는지 박수를 안 치신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늘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 그런데 환경적인 요건이나 그 다음에 내 상황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처음부터 갔던 기획에 관련되는 방향이 틀어졌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향에 관련되는 우리는 몇 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럴 경우는 정말 당황하고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때는 뭐냐면 저 같은 얘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간 경우를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제가 그거에 대한 능력이 안 됐을 때는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수정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행사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의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의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제가 그랬는데 스님이 예를 들어 스님이 더 이렇게 법력이나 뭐 이렇게 더 높고 다 이렇게 하는데 후배가 제 앞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스님이시든 뭐 정사님이든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의전의 기준치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불교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모 종단 같은 경우는 종단에 그게 하도 고민이 되고 하도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거 가지고 하도 말도 많고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기준치를 만들었어요. 기준치를 만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정부 같은 조직들은 의전에 관련된 의전 서열 있잖아요. 모 종단에서도 그런 서열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담당자한테 문의를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예를 들어 정단에 그런 부분이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부서에 논의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아서 이거 그럼 누가 이렇게 했냐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그 기준치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자로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또 보시면 뭐 될 것 같고요. 좀 요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새겨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교 행사나 축제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저는 3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자, 문화, 그 다음에 음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00년, 1300년 많은 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에 관련해서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문화와 또 현대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관련된 거 카테고리만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찰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많이 잘 알고 계시지만 법회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어오면서 하나씩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불교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음악적인 요소도 두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시 못하잖아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축제도 있고 행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예시를 드는 건데, 예시를 드는 거니까 뭐냐면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등에 한번 잠깐 소개 영상 한번 보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이거를 그 시청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는 뭐냐면 이 연등에 관련된 있는 거를 뭐 홍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연등에 관련된 최초의 그 시작점은 뭐냐면 제등행렬이라는 그 요소에 옛날에 이제 그 여의도에서 시작하고 막 이랬던 거를 국민적인 축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민 축제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종단장하고 뭐 여러 정관분들, 관계자들, 원장님들이 모셔서 만들어서 시작한 게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96년에 처음에는 지금 영상에 비하면 정말로 초라하게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지금은 그 무형문화재, 국가유산 문화재면서 유네스코 등재되어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문화유산이라고 해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96년도로 95년을 시작할 때는 뭐였냐면 그냥 불교만이 갖고 있는 행사,
불교만이 갖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을 지금 해서 그냥 제도 행렬 우리 불교가 말하는 등불을 밝히는 이러한 컨셉으로 진행하고 했었던 거에 대해서 확대를 했던 거에 대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이거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헌에 보면 연등회가 통일신라시부터 1700에서 했던 우리는 조그마한 문헌이 있었잖아요. 그 문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단에 계신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 문화재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유네스코까지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계속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때 어른한테 되게 혼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어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 어른의 중심을 잡아서 지금까지 그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뭐냐면 컨텐츠, 그 다음에 스토리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확대하면서 하나씩 나가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연등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위기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첫째는 96년부터 쭉 진행했을 때는 뭐냐면 동대문 운동장이나 축구장과 야구장에서 진행을 하다가 근대화되면서 그거를 철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을 바꿔야 되냐, 막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방향에 관련된 거는 끝까지 잡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꺼번에 많은 거를 바뀌었을 때는,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건 모든 26개 서울 근교에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50%, 60%, 100% 바꿔버리면 그걸 준비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던 게임에 그러면 종교관계 있는 동국대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견도 드리고 막 거기에서 논의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가 부딪혔냐면 정부에서 경찰 쪽에서 이게 걸렸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서 내려오게 되면 서울을 전부 다 막습니다. 태계로, 을지로, 청계천, 종로, 담화거리가 모든 게 마비가 되니까 시민에 관련돼 있는 불편함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실무자들하고 경찰에 가가지고 진짜 10번, 20번을 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온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카테고리가 뭐냐면 그네들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했을 때 이유가 딱 간단한 겁니다. 국가적인 그쪽의 경찰 쪽에 대해서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불교행사잖아. 이게 불교행사잖아. 그러면 타종교에서 이런 데서 오는데 하면 유난한데 어떻게 할 거야? 안 해. 그래서 못 해. 이랬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걸 찾아내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에서 어떻게 찾았냐면 국가는 문화재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이 헌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전통 문화나 이런 거를 계속 발전해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거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는 이거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지금의 연등회가 이어져 왔던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소도 있었죠. 두 번째 요소들은 뭐냐면 첫째적으로 운동장이나 법회를 보는 것은 불교만의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의식이지만 그에 의해서는 시민으로 거리를 나오면 연등 행렬이나 제등 행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일반 시민들하고 관계자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연등에 관련된 꽃은 행렬이거든요. 행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모 정권이 있을 때 시민에 관련되어 있는 편리와 그 다음에 흐름과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뭐였냐면 그거 있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서 종로에서 얼튼간에 저희가 행렬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또 한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또 풀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그 제가 했던 얘기보다 첫 기조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간단한 논리에서 했어요. 꼭 고정을 해야 되냐? 고정.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어디 가시보면 버스 전용 차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딱 고정이 돼서 콘크리트로 딱 만들어서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딱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구조로 되는데 꼭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방법을 찾자. 그래서 뭐냐면 이동형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동형으로 해서 지금 광화문 쪽에서 흑인지구까지 딱 그 구간만 이동형 버스 전용 차선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 연등에 전전날 거기를 다 풀러서 나사 이런 거 다 풀러서 지게차 떠갖고 다 옆으로 보내서 길 뚫어가지고 행렬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하나의 관심부터 시작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이 대목에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저는 이렇게 근데 그것처럼 예, 그 문화에 대해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든 그 대구 제가 이제 그 연등 행렬 하기 전에 이틀 하루 전에 대구나 포항이나 몇 군데 가서 이제 그 뭐냐면 지역에서 하는 봉축위원회에서 하는 거기를 답사를 하고 가서 캠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차선을 반차선이나 한 차선 놓고 뭐 라바콩 쫙 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문화적인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시민이 우리 부자들이 가시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영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제 연구하거나 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가지고 조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더 그런 규모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적으로 불교만의 문화가 아니라 1700 역사가 내려온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연등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회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거는 아까 말씀인 정정식 거였고요. 그런데 전통등, 어울림마다 행렬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말씀드려 보려면 연등회 콘텐츠 중에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등 행렬이죠. 제등 행렬에 그 꽃을 피우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 만들어가야 될 콘텐츠 중에 하나가 등입니다. 그렇죠? 등. 근데 96년 처음 맡을 때 등에 관련된 제등에 그 당시만 해도 제등 행렬에 관련되어 있는 등을 갖고 나올 때는 대부분 주름등이 많았어요. 주름등이 많고 그 다음에 장어물이라고 그러면 북 이런 것도 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북에다가 조명 넣고 장어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왔었던 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전통등 개발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뭐냐면 주름등이라는 거는 일본 잔재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없애고 우리 전통등이나 우리의 문화가 갖고 있는 우리 등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시작해서 전통등을 개발하고 그래서 98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옛날에 스님들 그러니까 저기 그 강릉에 계시는 노스님들 이런 분들 찾아와서 계속해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문헌을 찾고 해가지고 했는데 딱 샘플이 남아있던 데가 있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우리 종교 불교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당이라고 하죠. 용왕제하고 막 이럴 때 보니까 이게 수박등 지구로 해가지고 그 종이로 가서 그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던 거에 있고 막 이래서 수령 야류가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 찾다 보니까 전통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98년인가 90 몇 년도에 그거를 또 복원을 해서 20점을 복원해서 지금 말하는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지금 장원물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역사가 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축제고 그 다음에 재등의 행렬이 있고 뭐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텐츠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그리고 우리는 연등이니까 등 개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요소적으로 진행을 했었다 해서 잠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를 한번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악적인 요소예요. 음악적인 요소인데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은 잠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고 이 부분들이 정확한 거가라고 말씀드린 거가 아니라 그냥 사례면서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에 맞게 만들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음악적인 사랑 표현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했는데요. 여기 멈춰주시고 여기가 680 고집이다. 그러니까 길이 밑에서 올라오는데 모든 장비나 이런 부분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여기 위에다가 절벽 위에다가 무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사각에 있는 데는 볼 수 있도록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나무 밑에 하얗게 보이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그 나무마다 다 조명을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면 그 효과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건데 앞에 있는 게 퀴즈인데 앞에 있는 거 트럭 이름이 퀴즈예요. 퀴즈 트럭 이름 손 한번 들으시고 맞춰주시면 사무총장님 재무실 사무총장 심의실에서 또 종단역 관계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게 재무실을 3파차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저걸 임대를 해가지고 발전이 있어서 이토리가 얼마 정도 된 거를 끌고 올라가서 다음 장면으로 가시면 이런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찰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봉화에 있는 절입니다. 봉화에 있는 절인데 청량사인데 이 청량사 680 고지에 그때 당시는 날씨가 봉화 쪽에 이제 여기 음악회는 항상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하는데요. 항상 단풍이 이렇게 들진 않고 이게 음악회 끝나고 한 2주 있다가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데 그 단풍이 딱 들면 음악회를 하면 딱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추워요. 선생님 말씀대로 추워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와가지고 2주를 땡겨서 있는 건 또 단풍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말씀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단풍 만들면 되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제 발등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이렇게 정각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그리고 옆에 이제 야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의자나 이런 걸 설치할 수 없어요.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했던 관람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암벽이나 자, 이걸 보시면 저쪽에 보면 무대 밑에서 밑에까지 절벽을 해서 68m예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딱 밀면 딱 아래가 68m예요. 그러니까
출연하는 가수나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앞으로 나가 그러면 네 그러고 뒤로 가요. 네 그러고 뒤로 가요. 무섭거든.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뒤로 가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천연적인 자연 환경과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켰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샘플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회 관련된 거는 관련돼 있는 스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권한을 주셨어요. 권한을 주셔서 제가 이거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그 시대에 가장 핫한 음악 요소로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트로트가 이렇게 강세잖아요. 문화적으로 막 지금은 전부 다 트로트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다 트로트고 그쵸 계속 텔레비 틀어도 트로트고 여기 가서 트로트예요. 그래서 트로트가 저기 있고 그 다음 전에는 뭐 락적인 요소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이 아니지만 윤도현이나 이런 친구 불러서 거기서 락 페스티벌처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즈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서울팝 오케스트라 모시고 산사에서 저런 조경이 쫙 깔려있는 데서 비틀즈 음악을 다 들으면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요소가 그렇잖아요. 자연 환경과 그 다음에 음악적인 요소가 있지만 가장 음악의 위대한 점은 감성이지 않습니까? 감성.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관중들이 너무 가요. 그리고 저기 올라와 계신 분들은 화장실을 가려면 40분이 걸려요. 40분. 그러니까 저기 앉아서 화장실 잘 위치해가지고 저기를 가려면 4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렇게 쭈그려 앉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적인 조건이나 환경적인 관계없이 그 감성이 좋은 거예요. 이 사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찰의 화학 자연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요소에 같이 감성을 갖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쉬움이 뭐가 있냐면 이 행사를 저는 회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딴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행사는 이제 없어졌어요. 가장 없어진 요소가 뭐였냐면 없어진 요소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네 스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너무 빨빨 맞추시니까 그 선물 없어요? 제 선물이 이렇게 안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탈길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하게마다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뭐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도 받고 국고도 좀 받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건 안전조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행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접었고 그래서 너무 제 가슴 속에 있으면서 힘들고 안타까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량사 산사음악회거든요.